제가 다시 한번 김관영 지사께서 기자간담회 때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전원이 들려와서요. 맞습니까? 네. 혹시 또 그날 어디였나? 판넬이 3개가 담죠. 그 판넬 중에 KBS 캡처 문건이 12월 4일 날 아침에 작성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못 들으셨나 보구나. 네. 도청 출입 기자들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판넬이 내가 여기다 조그맣게 넣어두려고 그랬는데 안 넣었네. 이거 아니다. 예,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 문건이 언제 작성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윤석열 씨가 그날 우리가 국회에서 1시에 계엄해제 결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 시간이 몇 시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5시 반을 기억해요. 새벽 5시. 4시 반인가요? 4시. 네? 4시. 4시 27분. 4시 27분입니다. 최소한 그때 이제 포고령이 다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포고령이 효력도 없지만 형식적으로 윤석열이 그것을 4시 27분에 수용했기 때문에 포고령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건에 도의회가 예산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시 27분 이후에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포고령에 의하면 지방의회 해산인데 그러나 이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예산 편성이라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문건에 작성된 시점은 계엄이 시작된 10시 30분부터 4시 27분 사이에 저는 작성됐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준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들은 바에 의하면 애결위에서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준예산 편성 논의를 했다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공직자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도청에 근무한 제 경험과 이력 또 애결 소위에 가기 전까지 사실 취약해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지금까지 예산이 삭감된 총액수가 있습니다. 네? 총액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크게 벗어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이라면 그건 저는 거짓말이다. 자꾸 변명이 변명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걸 제가 네거티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이 국감 자료요. 이 국감 자료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문건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해서 국회에 제출된 문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저 국감 자료는 아마 과장 이상은 결제를 거쳤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과장 이상, 국장까지도 보고될 수가 있죠. 민감한 사안이라. 그리고 도지사한테도 보고가 됐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문건은 제가 생산한 문건이 아닙니다. 이 문건은 저기에 보면 직접 그 청사폐쇄 출입 통지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생산한 문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습니까? 보고했다고. 도지사한테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근데 자기는 몰랐다. 그것을 이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 문건이 지역사회에 공개되기 전에도 몰랐다고 했는데 공개되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하냐, 실무자들이 실수다,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실수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어요. 몰랐다고 했다가 실무자들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저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실무자가 사인해서 바로 올려버립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국장들 다, 과장들 국장들 다 최소한 과장선에서 논의하고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저걸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에서 생산한 자료다. 그걸 제가 네거티브 한다는 게 아니라 저 문건을 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도지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여기 동굴백인데 여기 자기네들이 직접 폐쇄했다고 써놨는데 왜 안 했다고 했지? 정상 운영한다고 하지? 저 거짓말 아닌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기 보면, 여기에 보면 실장님도 그때 당시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문구가 음성 녹음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도민안전 실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민안전 실장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점에서 얘기한 것이 그러면 12월 4일 날 아침에 얘기한 건데 그 새벽 내내 같이 있었을 텐데 지사가 모른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취재와 진상조사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KBS 캡처 문건에도 보면 KBS 캡처 문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안부 딱 보면은 행안부 지시사항 이행과 종료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군에 보낸 전파 문건 아닙니까? 시군에 유선으로 전파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의 전파 문건이고 여기에 직장 폐쇄, 그 청사 폐쇄 출입 통제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네거티브죠? 이걸 본 많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이건 좀 규명이 필요하네.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네거티브죠? 저는 민주당의 광역 시도지사들, 선출직 공직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용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데 그건 독재 권력으로부터 또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걸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일상생활을 위해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저는 말은 반대했지만 행동은 다른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2월 4일 KBS 캡처 문건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적어도 4시 27분, 새벽 4시 27분 이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계엄들이 다 백코트한 거 아닙니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계엄사하고 협조체제 유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공직자가 그 상황에서 계엄군하고 협조체제 유지라는 문구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12월 4일 그 새벽에 그런 문구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준해산 편성이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그 12월 4일 계엄군과 국회에서 싸우고 또 재차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시국에서 계엄군과 협조체제 유지 또 그 준해산 편성, 저는 이것은 뭐 6급 팀장 아니 뭐 5급 팀장 과장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국장님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제가 추론하건대 이건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그런 걸 쓸 수 있겠습니까? 행안부 지시가 왔는데 이걸 지사한테 보고 않고 어느 과장 팀장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과장 팀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고가 안 됐다?
저는 행정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칙에 돼 있는데 직무유기가 해당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폄훼 뭐 네거티브다라는 것 또 하나는 왜 이제 와서 했냐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싸우니라고 이런 청사패에서 이런 걸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 상주토록 했잖아요. 그래서 파면될 때까지 국회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는 대선 선거운동 주의원이 아니라고 대선 끝나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끝나고 좀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한 70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10월 13일 출마 선언하고 그때 시민사회단체하고 조국혁신당에서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저 국정감사 문서가 국회에서는 돌고 돌았던 거예요. 돌고 돌았다가 저희 부자들한테 와서 저거 다른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상식적으로 안 맞네. 이거 누군가 거짓말하는데 보통 국정감사 자료는 그냥 안 나오거든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이제 청사폐쇄 출입통제의 얘기였기 때문에 저도 일단 지켜만 봤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1월 달에 와서 1월 10일경 그 KBS 캡처 화면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거죠. 저는 그거 보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해야겠다. 확인해봐야겠다. 확인하는데 한 달의 과정이 지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확인을 이것저것 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것은 김 지사의 말만 믿고 갈 수 없는 이 타임 스케줄에 보면 말은 반대했지만 행동은 순응한 거 아닌가라는 것이 증명되는 저는 문건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저는 공개 토론을 좀 제안합니다. 뭐 어느 방송사든 어느 언론사든 공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그 시기에 주장할 수 있는 문서를 사진을 목록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목록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그 어떤 것 하나 문서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아이고 의원님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도에서 새로운 문건 갖다 주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 문건을 갖다 줘요. 근데 제가 해명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명 문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틀렸어, 잘못된 제보를 받았어, 해명 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명 문건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은 거죠. 저는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좀 주재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김 지사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토론도 잘 안 하셨고 이 의원님도 정치 생명을 걸 것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내란을 결과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사과 후보에 출마하는 그 비전이 제시되는데 이 부득이한 비전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혹시 챗GPT에 한번 3명의 후보의 정책 공약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후보자로서 챗GPT에 물어보면 정책 공약 발표를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쭉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비전 제시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쪽에 논리죠. 정치 생명을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정책을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라는 것은 지방선거라는 건 예를 든다면 도지사의 4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책선거라는 거. 평가하지 말까요? 언론의 기능이 그 평가도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는 거고 그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입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입틀막이죠. 아니 전주시장
익산시장, 분산시장 4년간 맡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성과는 뭔지, 못한 건 뭔지 이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평가를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저는 이틀막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틀막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세를 제가 이 내란 수능에 대해서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저한테 그런 공세를 퍼부었죠. SNS에서, 페북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반론 피는 겁니다. 반론을 피는 거고요. 선거는 종합적인 겁니다. 상대 후보의 4년간의 평가도 하고 또 제 대안도 얘기하고, 그래서 5급 상특에 대한 제 대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발적 발전 전략을 정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바꿔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로도 제가 발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챗GPT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객관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의 질문이 정치생입니다. 이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고요. 또 옥살이를 3년 했습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재 세력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외국 세력으로부터 침입을 앞뒀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라고 정치인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선조처럼 쫙 원주까지 도망가라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야죠. 그걸 못 지켰다면 저도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인은 행위 하나가 다 정치 생명을 거는데 저는 정치 생명을 건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실 공방도 있지만 허위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아시다시피 허위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허위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제가 작성한 문건이냐고요. 이거 국정감사자로 제가 작성한 문건이에요. KBS 캡처 화면이 제가 작성한 거냐고. 여기 전 안전실장 발언이 제가 발언한 발언입니다. 제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한테 제보돼서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공방전, 진실 공방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언론인들도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서와 근거가 있는지, 도청으로부터 어떤 근거와 문서를 받았습니까? 해명자를 받으신 게 있나요? 저만 안 받았나? 받으신 거 있나요 혹시? 그날 행정부시사 주재회의 결과 받으신 거 있나요? 도시사 주재회의 결과, 회의록이든 결과든 받으신 거 있나요? 그날 당직실에서 보고했다는 그 보고책에 관련된 기록들 받으신 적 있나요? 있습니까? 왜 이 문서가 작성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명 문서나 기록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말만 있잖아요.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말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과 문서로 얘기를 해야죠. 여기에 제가 기록과 문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청에서 생산한 도청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건인데.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선거 결과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그것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대목인데, 제가 원래 고소 고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 성격상도 그렇고. 이것은 1차적으로 도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문건들이 전파가 되고 진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도민들이 판단하겠죠. 이게 지사 얘기가 맞나? 이 문건이 맞나? 이런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문서대로 보면 지사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의구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허위사실 논쟁이 들어가는 거고요.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공개된 거 말고 다른 얘기를 드릴까요? 제가 적정한 시점에 듭니다.
조치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적정한 시점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요리사 공선일단이 확정이 됐고 거의 이제 한달 되면 벌써 이루어졌는데 후보자들도 이제 추려졌다고 있고 이제 혹시 뭐 단일화라든지 한간에서는 의원님하고 안혜영 의원이 따로 만났다라는 그런 어떤 지금 연배적인 있었는지. 아무래도 뭐 이 모든 선거에서 뭐 꼭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뭐 2등, 3등이라든가 또 단위 또는 뭐 1등과의 단일화 문제라든가 이런 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후보 단일화라든가 정책 연대라든가 그것은 선거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호영 의원님과 저와 그 단일화 문제도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든다면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제가 그 다른 의견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적 저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만나가지고 이런 거 하는 말씀하시는 제가 그것은 뭐 안호영 의원님 뭐 전화 제가 뭐 이전에도 전화 필요할 때 전화해 왔었고요. 지금도 전화하고 있고 필요하면 만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에 그 김재시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시와의 통합 문제를 지금 내놨잖아요. 그게 이제 한간에서 이제 이 의원님하고 이제 그 논의가 사전에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 의원님께서 그런 상황을 좀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김재시와 그 전주시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뭐 얼마든지 답변 드릴 수 있고 저기 우리 홍성근 국장이나 남성훈 기자 있는데 엊그제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또 기사가 좀 분산될 것 같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바로 날짜를 바로 잡겠습니다.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허락하는 날 한번 잡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조금만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어제도 우리 유튜브로 다 촬영했잖아요. 네, 우리 홍성근 국장님 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뭐 배경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오셨 날 아마 송강사를 들리신 것 같습니다. 그 송강사에서 전주 완전 통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서운해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고 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전북을 좀 돕고 싶었다는 뭐 의중도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그 전주시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상황과 정황을 전해주시고 전주 김제 통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시군 통합은 아시다시피 예산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국민의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그 호남 쪽 그 시군 통합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까? 13년 전에 송화진 시장이 통합할 때도 제 기억에 그 정부 인센티브가 5천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이 통합이 지금 불발했다가 다시 불 붙고 있잖아요. 여기에 끼어 넣어서 하는 것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타이밍과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배경이랑 그 타이밍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상적 시군 통합은 전국에 267개나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세나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제를 내 혼자 판단해서 안에 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이제 시장님 시도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했었고요. 그 다음에
출마 예정자들, 미래의 시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소집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또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시의회와 시장 군수님들,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김제 오피니언 리더 한 80명 정도 모여서 그것을 이제 의견을 듣고 여쭤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민이 8만 4천 명 되고 다양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최종 통합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통추위를 구성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생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김제 시민들한테 상생 방안이 제안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완주 국민에게 상생 방안이 제시됐듯이 아직 김제 시민들한테 제시될 상생 방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상생 방안이 만들어지면, 통추위에서 만들어지면 양쪽 시민께 보고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주민투표든 의회 의결이든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 시점에서 도저히 김제 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다 그러면 부결될 거고요. 김제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아니다 그러면 또 찬성이 되겠죠. 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또 있으실까요? 네.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하셔서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30년 뒤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내란을 또 한 번 겪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김관영 지사 그 공심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또 벌점 없이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하고 그것이 그 사안이 옳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당의 공관위가 뭐 수사권이 없는 제한된 조건이고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제한된 조건에서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았다?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이 도청에서 생산한 이 문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그 해명 자료를 문건으로 주십시오. 문건으로 주시면 제가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납득할 만한 거라면 제가 지금까지 의혹 제기한 것이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져가야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사실 제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옥상에도 3년 했고, 그 3년 할 때 그 안에서 뭐 엄청 힘든 과정을 제가 이겨내왔고, 나와서도 시민운동을 해왔고, 또 정치하면서 개혁적인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고, 그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유언장까지 썼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의원들 다 들어오게 하고 150명 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그랬는데, 저는 그 예를 들면 계엄, 뭐 내란, 또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평상시 제 성품 알다시피 제가 뭐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찍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듣고 얘기하고 지나가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로 진전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과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주화 운동하고 그 내란을 겪었을 때 오는 그 과정을 저는 분명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장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정책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책 저도 많이 냈습니다. 제가 제 정책 많이 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낼 겁니다. 앞으로도 낼 거고,
그리고 그런 정책에서 동일하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정책 토론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발언. 예,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 도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 사실 지금 2024년 12월 3일 4일 밤에 그 전북 도청에서 일어난 김관영 도지사의 행적은 이걸 좀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또는 이게 뭔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또 제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민주화 운동가로서 또는 시민 운동가로서 또는 개혁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제기돼야 되고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엄이 성공했다면 김동연의 길과 강기정의 길과 우리 김관영 지사의 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공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자리도 지금 못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가 불가능했겠죠. 언론사도 다 계엄군이 주둔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데 좀 지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진짜 민주당,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우리 계엄을 같이 그 추운 겨울에 막아내고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진짜 우리 민주당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동학혁명의 성지인 전라북도의 명예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을 정확하게 저는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개 토론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수마 예정자 이원태 국회의원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